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사용 기간 자체가 짧은 제품군에 대한 거는 결국 소비자들이 어찌 보면은 공유라는 개념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라고 제처분하는 시장 자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롯데가 중고나 인수 검토를 한 거는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조금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인수를 했다라고 다들 보시는데 실제로 들어간 건 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200억이요. 예, PE를 통해서 자금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볼륨을 키워보기보다는 일단은 일정 부분에 대한 투자자로서 들어간 다음에 회사를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SI로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당근마켓이든 뭐든 이 여러 가지 불편점이 있거든요. 일단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C2C 마켓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개런티 자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물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사실은 중고나라가 당근마켓보다 이게 더 개런티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밀렸던 건데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결국 그런 부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중고나라 자체만으로도 결국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소비자한테서는 이 롯데 쇼핑이 주는 그 롯데라고 하는 그룹의 이제 서비스 형태의 편익 제공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실은 롯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회복할 수 있는 구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결국은 롯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하고 여러 가지 연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도 100% 지분 투입, 자본 투입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투입하면서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도나 뭐 파악을 하는 의도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실은 1000억 밸류짜리 회사를 200억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20% 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젝트 펀드의 SI 형태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고 향후에 뭐 여러 계약 조건이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거를 100% 지불을 할 수 있는 뭐 콜옵션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FI가 풋옵션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 자체를 뭐 온라인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인 노력이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뭐 성장성 모색,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지지 못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신동빈 회장님이 일본 시장을 계속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고마켓 자체가 상당히 커졌을 시장이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미 약간 망가져 있는 회사, 예, 여기서 기업이 참여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 인지도나 여러 가지 로열티를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감안하면 200억 투자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투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